정치인들은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 없는 직진 행동처럼 보여야 네. 일본 그 시민, 그러니까 투표권자들한테 그 인기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때 또 그게 또 많이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때 그 뭐 타임스퀘어에다가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뭐 하고 이런 거 할 때 광고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가 시청에다가 미국이 워싱턴은 우리 땅이라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워싱턴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걸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일 텐데 불을 지른 격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럴 때 제소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베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계산이죠. 그런데 이 아베 행보를 보면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성격적인 기질이랄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 아베 성장 배경, 아마 좀 많이 알려졌겠지만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라고 그 전범이잖아요. 1급 전범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나와서 자민당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년 자민당 그 집권에 말하자면 원조죠. 그리고 굉장히 그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이고, 근데 할아버지는 비교적 평화주의자였는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영향은 많이 안 받고 외조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뭐 남의 사생활이라서 조금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베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인이 불임이라 가지고. 그러면 뭐 개인적인 제가 물론 정신과 의사라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없어요. 전쟁이 나도 가서 죽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 자식 없다고 남의 자식들은 전쟁 나도 된다는 무의식적으로 얘기입니다.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미의 마음과 애비의 마음이 있으면 전쟁을 무서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부드럽게 뒤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나가서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베가 성장한 그 야마구치 현이라는 데가 이제 일본 남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시모노세키 항의 뭐 연락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부터 사실 18세기까지는 우리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언제 다시 한번 또 그 임진왜란 일으켰듯이 조선을 한번 정벌을 하겠다. 그런 분위기의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성장을 했고 그런 외조부한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 아베는 저는 보면은 마치 그 왜 유명한 국화와 칼이라는 루스 베네딕트가 쓴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처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한테는 그런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 미시마 유키오라고 전후에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할복자사란 그런 이제 일본 말로 뭐 아싸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전쟁 한번 하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수상을 하다가 그만둘 때도 정말 사무라이처럼 했어요. 난 안 한다. 그러고 그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상당히 저는 무서운 사람이지 브레이크 없는 그렇게 생각 없는 돌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야, 무서운 사람이긴 하네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네요. 이 사람을 위험하게 이제 몰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아베가 집권한 다음에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한 40~50%씩 올리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정치인들은 힘을 받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아베로서는 작년까지 굉장히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하향화 곡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베가 한 그런 뭐 엔화 정책이라든지 뭐 인플레 정책이라든지 이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결국에 뭐겠어요?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위협을 해서 예. 사람들을 결집을 하면 표를 얻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보통은 정권이 안 바뀌어요. 부시 정부도 그랬었고, 예. 뭐 루즈벨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전쟁을 만약에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하게 되면 다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뭐 아베를 걱정한다, 뭐 예.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데 팍스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나 한국은 약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그 일본의 어떤 민족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좀 발흥을 해야지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미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말리는 시누이라고. 말리는 시누이요. 예. 얄밉게. 예. 그러니까 아이고. 앞에서는 왜 그러니? 예. 그런데 뒤에서는 쟤네들이 전쟁을 해야지 우리 무기도 좀 팔아먹고 우리도 다시 경제도 돌아가고 이러는데 전쟁 좀 하지.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어부지리는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스퀘어 가서 우리가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마치 미국한테 우리가 무슨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사실 청일전쟁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청나라가 거액의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일본이 그거를 미국이 묵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합병하는 걸 역시 미국이 묵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의 절대 동맹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마치 아베 개인의 어떤 성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해서 힘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연장선상인가요? 아베는 잃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일본은 뭔가 전쟁이나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왜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네. 적을 막 엄청 막 사방에 다 적을 만들어 놓는 일본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65년도에 한일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 배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해버렸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5억 달러를 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내자. 네. 그때 네. 위안부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얘기를 일차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배상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협정을 맺은 적이 없어요. 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베 정부가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를 배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다 물밀듯이 배상해달라고 그럴 거라고. 쓰나미처럼요. 돈을. 예. 네. 그러니까 아베는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도덕가가 아니고 사상가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자꾸 독일하고 비교를 해요. 네. 독일은 왜 깨끗이 과거를 청산하는데 일본은 예. 못하느냐. 역시 유럽 사람들이 세련됐다. 이거는 또 하나의 유럽 중심주의고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오. 그 독일이 그렇게 깨끗이 청산하는 거는 불란서랑 영국이랑 같이 협동을 해야 예전에 소련하고도 그 같이 협동을 해야 소련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한 블록이 돼야 그 사람들이 네. 그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성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베를 공격하는 그 뭐라 그러나 지식인